예. 지금 워드프레스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워드프레스는 말 그대로 CMS 구조입니다. 우리 CMS라고 하면 이렇게 선뜻 쉽게 안 다가오실 텐데요. 앞에 C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그리고 M이 매니저먼트. 그 다음에 S는 추측해 보셔도 뭐 딱 오시겠지만 시스템입니다. 예, 컨텐츠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컨텐츠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웹입니다. 웹상에서. 실예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CMS 중에 하나가 제로보드. 그 다음에 그에 비슷한 것들, 제로보드하고 뭐 그누보드, 이렇게 기타 등등의 보드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CMS 구조의 그 툴이라고 보기에는 좀 CMS들입니다. 그게 CMS라고 하는 시스템들이고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워드프레스가 가장 그것 중에 선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워드프레스 말고도 이제 워드프레스가 나오기 10년 전부터 인기를 많이 끌었던 줄마라는 게 있어요. 줄마라는 것도 있고요. 그 외 기타 등등의 것이 알아보시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말고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제로보드, 그누보드, 뭐 워드프레스, 줄마 뭐 이거 말고도 저도 놀랐어요. 뭐 한 5개, 6개가 기본으로 쫙 더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예,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좀 아실 거고요. 그게 바로 CMS라는 겁니다. CMS는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HTML 코드를 작성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인 세팅을, 차로 따지면 차의 모형을 기본적으로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타이어는 무슨 타이어, 뭐 어느 브랜드 거, 어디 거, 그리고 차 핸들은 뭐 어디 거, 그리고 차 색깔은 뭐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그 중에서 어느 거, 기타 등등. 나머지 차 구입할 때 뭐 그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차에 대한 기본적인 걸 이렇게 새 차를 구입할 때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하시잖아요. 물론 아직 차를 이렇게 아직 사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고르겠죠. 아니면 물건 하나를 고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고르잖아요. 똑같은 모델인데 어떤 모델은 뭐가 붙어 있고 뭐가 붙어 있고 뭐가 붙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변형이 됩니다. 예, 그게 바로 CMS들입니다. 쉽게 워드프레스의 이제 용어를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직 워드프레스 기본적인 설치부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인데,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이런 용어에 따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어드민 하죠. 사이트 한 번쯤은 이렇게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사이트 관리를 해 보셨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제로보드나 이런 CMS를 써보신 분들은 항상 관리자 모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관리자 모드. 관리자가 말 그대로 내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죠. 그 레벨 중에서 가장 높은 거면서 내가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약간 좀 흐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빔이. 그리고 녹화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 그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제 그 클라우드를 알려드릴 테니 거기에서 이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와 같이 최종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워드프레스에서는 이걸 대시보드라고도 하고요. 물론 이제 용어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관리자 모드, 아니면 관리자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보통 관리자 모드라고 보통 관리자 페이지라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게 다 메뉴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메뉴들이 이제 워드프레스를 앞으로 하시는 데 있어서 익숙해져야 하실 부분입니다. 네. 예, 이게 대시보드라고 제가 강의하면서 대시보드를 들어가 보세요 하면은 이건 겁니다. 어드민 관리자 모드입니다. 관리자 모드 단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맨 위에 알림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 그 다음에 페이지, 미디어 페이지, 댓글 쭉쭉쭉 해서 외모, 플러그인, 사용자, 도구, 설정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만 기본이고요. 이건 지금 테마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옵션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알림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글,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페이지, 그 다음에 댓글,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외모, 그 다음에 플러그인, 그 다음에 사용자, 도구, 설정까지만 원래 기본 세팅입니다. 나머지는 맞네요 막 그러세요. 테마를 막 설치하고 나면은 선생님 저기 막 대시보드에 메뉴가 너무 많아요 막 그러세요. 예. 왜냐면은 테마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을 하든지 아니면 테마 안에 옵션으로 설정해서 들어가 있든지 그거는 이제 테마를 설치하면서 또 좀 더 설명을 드릴 부분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알림판 각각 큰 메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중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용어에 대한 중요한 부분부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알림판이 있습니다. 알림판. 이 알림판이 하는 역할들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워드프레스 4.2로 이렇게 업데이트 하십시오. 아니면은 여기 사이트에 지금 무엇이 왔습니다. 뭐 빠른 임시글을 뭐 썼든지 아니면 활동이 어떻게 됐든지 아니면 워드프레스 뉴스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 org에서 나오는 제공해주는 뉴스가 여기에서 계속 이제 뭐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홈 바로 밑에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알림판 바로 밑에 알림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홈하고 업데이트가 있는데 업데이트는 뭐냐? 지금 내가 업데이트 해야 할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할게 지금 워드프레스 기본적인 워드프레스 자체 엔진부터도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요. 플러그인은 지금 이렇게 몇 개가 있고요. 예, 하나, 둘, 세 개, 네 개. 예, 플러그인을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요. 테마를 업데이트 하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우선 좀 생소한 부분이지만 플러그인, 테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밑에 외모하고 플러그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 그러면 이제 글을 보겠습니다. 글. 예, 이 글은 뭐냐? 이게 영문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이해가 좀 더 편하세요.
오히려 이 글이라는 기능이 영문에서는 이걸 포스트라고 합니다. 포스트, POST. 포스트가 뭐냐면 우리 포스팅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우리 네이버 블로그님 주로 많이 포스팅 합니까? 포스트 하세요. 포스트 쓰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먹는 것도 많이 있죠. 포스트 먹는다고. 아침에 그냥 지나가도 재미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정말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메뉴부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모든 글, 말 그대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내가 지금 써서 발행된 거하고, 그리고 임시 저장한 거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짝대기 해서 임시 저장, 여기 휴지통 뭐 이렇게 좀 나옵니다. 아직 제가 그걸 뭐 임시 저장한 글도 없고 휴지통에 넣은 글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신 만약에 얘를 하나를 딱 클릭을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클릭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단일적으로 할 때는 휴지통 넣으셔도 되고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눌러서 편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할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얘를 뭐 휴지통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얘는 지워진 건 아닙니다.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윈도우의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한 번에 더 기회를 더 줘요. 얘는. 예.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워드프레스 오신 거 아닌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오시겠죠? 한 바퀴 도시면은 이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강의실은. 예. 예. 저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예. 최초에. 예. 보시면은 휴지통이 있습니다. 휴지통을 누르면은 예. 복구하기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하기가 있습니다. 예, 저쪽 나가시면 나가시는 건데 안 돼. 예, 워드프레스 예 보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다시 복구하면은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복구를 하나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휴지통에 지금 2개인데 하나만 남겠죠. 그럼 만약에 영구적으로 삭제하게 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질문도 하실 거예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돌릴 수 없나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도. 왜냐면은 조금 이따 이제 호스팅하고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색을 쓰기. 저는 이거 설명할 때 가장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설명을 했을 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순서가. 카테고리가 먼저 올라갔으면 하는데. 그래서 카테고리를 저는 선택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원래 두 번째로 올라가야 하는데 왜냐면 하다 보면은 카테고리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우리 블로그 한 번씩 해보셨죠? 블로그에서 카테고리 설정하라고 카페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으셔도 이제 아시겠지만 카테고리를 뭐 만들어 보세요. 설정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아니면 메뉴 만들기라고. 맞습니다. 근데 대신 이 메뉴는 바깥에 우리 홈페이지 사이트에 보면 회사 소개, 뭐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글 안에
우리 글 안에 이거는 어느 글, 어느 분류에 속할 거냐. 우리 신문을 딱 보더라도 기자들이 모든 거 다 쓰지 않잖아요. 즉, 문화, 언론, 그리고 스포츠, 뭐 경제 있으면은 경제 파트는 경제 파트가 쓰고 경제 파트 안에 들어가잖아요. 내용이. 그리고 스포츠는 스포츠 기자가 쓰고 스포츠 파트에 집어넣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카테고리는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내가 포스팅할 글을 물론 예를 들면 포스팅할 내용의 카테고리가 내가 그 종류가 내용이 많지 않으면 그냥 안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하나라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하나라도. 카테고리는 나중에 제작하다 보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카테고리가. 그리고 여기 이름은 말 그대로 문화라고 해보죠. 문화. 그리고 슬러그. 이 슬러그를 영어로 이제 해석하다 보면 이게 꼬리표라고들 많이 이렇게 영어로 그대로 SLUG거든요. 슬러그는 꼬리표예요. 말 그대로 이 내용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능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슬러그에서 이 슬러그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면은 한글로 돼 있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한글로 나오거든요. 그냥 넘어가면은. 근데 왜 그냥 한글로 자동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는 대로 넣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카테고리의 역할을 못 합니다. 슬러그가 한글로 돼 있으면 영문하고 숫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제작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 원페이지 사이트입니다. 포트폴리오 갤러리지. 예, 좀 느려서 이렇게 나오긴 한데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all 브랜딩, 디자인, 뉴스, 포토그래픽, 웹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위에 이거 보이시죠? 이것들은요. 예, 이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포토그래픽이면은 포토그래픽까지만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런 거. 예.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이 소팅 작업, 필터링 작업할 때 한글이면은 여기 위에 이 메뉴조차가 뜨지도 않습니다. 아까 그 이 슬러그가 한글이면. 그래서 모든 슬러그는 되도록 영문하고 숫자로 기입을 해주십시오. 왜 한글 안 되나요? 막 여기 한글 글씨 써여 있고 막 그러는데 얘네가 하기 싫다랍니다. 워드프레스가 회사가 너무 이것까지 다 컨트롤 하려면은 용량이 커진다고 안 한답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 손 밖의 일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면 간단하게 이니셜로 뭐 A를 넣든지 아니면은 워드프레스 강의에 맞습니다. 여기 앞에 앉으셔도 되고요. 예. 네. 잠깐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슬러그를 할 때 영문을 씁니다. 영문을 여기 뭐 문화처럼 컬처를 쓰든지 아니면 이니셜 나름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뉴스 스타일. 예를 들면은 제가 제작한 이게 제가
작년 한 해에 제작한 게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부터는 아니고요. 이 위는 다 작년에 다 제작했던 것들이라서 착한 신문이 어디 갔지? 착한 신문이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예. 예를 들면은 이런 착한 신문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우선은 매거진 타입입니다. 뉴스 매거진 타입. 말 그대로 워드프레스 특화가 되어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스킨이나 아니면은 워드프레스 말대로라면은 테마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우리 뉴스 보도, 신문 보도처럼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주로 어떤 것이 주로 얘네들을 돌리는 이렇게 돌릴 수 있게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는 다름이 아닌 블로그에서 해줍니다. 아니, 글에서 포스트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메뉴들은 메뉴이면서도 카테고리입니다. 메뉴이면서도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이면서도 메뉴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이렇게 분류가 많기 때문에 뉴스 신문이. 그러면은 카테고리가 지금 보시면은 엄청 많죠. 예. 막 이렇게 많습니다.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요. 여기에서 실제로 카테고리가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슬러그들을 일일이 그 내용에 맞춰서 영문으로 해석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메뉴를 A, B, C, D, E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A1, A2, A3, A4 뭐 이렇게 놔도 괜찮겠죠. 많은 경우는. 근데 보통 회사를 기준으로 아까 이런 회사, 이것도 회사 페이지인데 원페이지로 부탁을 해서 이런 경우는 하나나 두 개의 카테고리밖에 안 씁니다. 실제로 하나나 두 개. 근데 아까처럼 그런 매일같이 업로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업로드 하려면은 글을 써야 합니다. 글을. 여기서 매일같이 글을 써야 한다. 예. 이 글은 상당히 유동적인 겁니다. 유동적. 그래서 내가 유동적으로 게시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게시판이잖아요. 게시글을 쓰는 것처럼 예. 예.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게시판이죠, 보통. 예. 누르면 이렇게 게시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예. 이렇게 계속 유동적으로 쓰는데 이런 느낌이 아닌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로그 같은 느낌으로 나타내려는 그게 바로 글입니다. 글. 예. 좀 이해가 가시겠나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글, 페이지, 테마, 플러그인이라는 그 네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셔야 제작하는데 그냥 탄력받고 쭉 갑니다. 예. 제가 이거를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이 말하는 경우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볼 때 계속 시험 보기 전날에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페이지, 비슷한 페이지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강하게 막 말하고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예.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친숙하게. 예.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나중에 아까 같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얘가 아까 어디 갔냐? 바로 앞에 있었네. 예. 이게 만약에 이거 한글로 쓰잖아요.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걸 한글로 썼어요. 슬러그를. 아니면 아주 쓰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테마를 샀을 때 그 테마 매뉴얼을 줘요, 같이. 거기에는 나오는 거예요, 얘가. 물론 테마 매뉴얼은 한글이 아닙니다. 다 영문입니다, 대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게 왜 안 나오지? 막 그렇게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 걷어내고 만든 거를 2번을 해봤어요.
세팅을.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때는 별게 아닌 게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이거 하나 알려고 이 슬러그 하나 알려고 슬러그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응? 몰라가지고 A라고 하죠. 예. 이것 때문에 이거 문제 하나 때문에 됐는지 모르고 애를 먹었던 겁니다.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 관계가 있어요. 종속 관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화에는 뭐 영화라고 해요. 영화. 그리고 이걸 A1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모 관계 문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얘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그냥 있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 아까 매거진 말씀드렸죠. 아까 매거진 착한 신문. 예, 착한 신문. 굿뉴스지. 생각이 안 나네. 도메인 이름. 네, 굿프레스. 맞아. 와이파이가 좀 늦는데, 예, 와이파이가 좀 늦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 나오네요. 안 나오네. 예, 나오네요. 지금 여기 착한 신문에, 예, 착한 신문에 보면은, 착한 뉴스죠. 착한 뉴스에 보면 기업, 공공, 네트워크, 착한 교육행사, 포커스, 서울, RSS 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착한 뉴스가 지금처럼 이 위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쭉 나와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얘를 누르면은 여기에 모든 기사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은 얘만 누르면은 대신 얘만 보이는 거예요. 기업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착한 뉴스를 누르잖아요. 기업, 공공, 네트워크, 착한 교육행사, 포커스, 서울 RSS의 내용들을 쫙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기업만 누르면 말 그대로 기업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겁니다. 부는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예. 페어런치.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만들어보죠. 영화, 그 다음에 연극이라고 하죠. 그래야 좀 A2라고 하고 문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짠 하고 뜹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예, 떴네요. 예, 문화, 연극, 영화 이렇게. 그러면 아까처럼 이것을 메뉴를 문화라고 만들어 놓고 연극, 영화 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문화를 클릭하면 연극, 영화를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예, 저쪽 자리가. 예.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조금 헷갈려요. 예? 조금 헷갈려요. 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색을 쓰기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개념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근데 메뉴하고는 상관없어요. 대신 특화된 녀석들한테는 상관이 있어요. 아까 매거진 타입. 얘네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상관을 그러니까 일반 회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두 개 정도 놓고 이제 서비스 글처럼 우리 커뮤니티 회사 보면 회사 사이트 중에 커뮤니티라고 하시는 걸 좀 더 이해가 쉽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좀 더 많이 활용하는 녀석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는 녀석입니다. 활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는 유동적이에요. 계속 유동적. 얘 말고 그 밑에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는 여기 페이지 있죠? 얘는 고정적입니다. 고정적. 왜 유동적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뉴스처럼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고정적인 거는 왜 고정적이냐? 페이지는 우리 회사 소개에서 한번 쓰고 난 다음에 회사 소개하고 연역 한번 쓰고 나면은 연역이 쉽게 매일같이 바뀌지 않죠? 네, 그래서 그건 고정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카테고리는 분류할 때 쓰는 거다. 내가 어떤 내용이 어떻게. 그럼 카테고리를 지금 다 만들었어요. 저는 얘네들 다 지우겠습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삭제 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삭제. 기본적으로 미분류라고 하나가 나와요. 얘는 그냥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집을 그냥 문화 예술이라고 문화 교육이라고 할까요? 네. 교육이라고 하고 얘는 B라고 놓겠습니다. 보통 카테고리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실수하시는 게 얘 미분류라고 나와 있는 애부터 잡아주세요. 만드시지 말고요. 여기서 추가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추가하기 새 카테고리 추가하지 말고요. 먼저 여기 보면은 무조건 아까 미분류 있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하물며 체크 박스조차도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얘는 물론 코드를 사용해서 지울 수는 있지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은 지금처럼 새 카테고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팁입니다. 팁.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미분류를 이름을 바꾸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다 새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다 만든 다음에 이게 미분류가 나와요. 뭐 뜬금없이 얘가 하나 남았네. 그럼 얘 어떡하지? 지울 수 없는데. 그러면 얘를 이름을 바꿀까? 그럼 얘한테 다 뭐 하나를 여기 있는 걸 하나를 지워서 이름을 바꿔볼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든지 항상 잘 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못 되는 경우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 다 수작업으로 다시 글마다 가서 카테고리 설정을 다시 다 눌러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한 20-30개다. 그러면 20-30개 그래도 제가 경험해본 것 중에 100개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때는 지금 한 5년 전, 5년 전인 것 같네요. 그때부터 했어. 5년 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미분류를 먼저 카테고리를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또한 빠른 편집에 보시면 슬러그도 있으니까 슬러그까지도 다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분류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저도 보여지는 것 외에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미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래 이제 카테고리를 넣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 기본적인 그냥 기본이니까 그럼 저것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만약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 아까 한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그 메뉴 이름에 맞춰서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포스트 아니면은 글모음 이렇게 쓰고 대신 슬러그는 무조건 영문하고 숫자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한글 넣어주시면 안 돼요.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슬러그는 영어지만 여기에서는 한글로 나옵니다. 한글로 하면 한글로 나옵니다. 슬러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지금 여기 교육이고 B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교육 나온다고요. 그대로. 이걸 굳이 이름까지 영어로 안 쓰셔도 돼요. 슬러그만 영어입니다. 슬러그만 영문 숫자입니다. 슬러그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름은 그냥 이름 쓰고 슬러그는 무조건 영문하고 숫자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얘네들이 이게 좋대요. 예, 이게 좋대요. 한글은 비트 수가 너무 많아서 처리하기가 너무 연산이 힘들다고 싫대요. 절대 한글 버전은 잘 안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개발했어야 했는데 그래야 이제 영문 막 이렇게 안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거 이렇게 안 만들고 뭘 만들었는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색을 쓰기를 하면은 페이지까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글하고 페이지는 글이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을 딱 보겠습니다. 예. 예, 색을 보면은 예, 원래 이렇게 안 생겨야 했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잠시만요. 플러그인에서 다 잠시만요. 플러그인에서 다 페이지 빌더를 외모에서 바꿔주면 되겠고 예. 색을 쓰기를 하면은 예. 예.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는 아주 잘 설명이 나와 있죠. 한글로. 예전에는 한 5, 6년 전만 해도 이게 한글 버전이라고 돼서 나왔지만 이게 한글인지 영문인지 헷갈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어로 여기 말 그대로 제목 써주시면 됩니다. 예. 글쓰기.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뎁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주얼하고 텍스트가 있어요. 비주얼은 뭐냐? 우리 이것도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블로그에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일반 글쓰기가 있고 옆에 HTML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그 HTML이에요. 텍스트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HTML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부분인데 여기 텍스트라고 써놨어요. 네. HTML 코드를 아시면은 이 텍스트로 쓰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 글자 보이시죠? 텍스트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예, 제가 간단히 녹화한 건 어차피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이쪽에 보이는 게 비주얼이라고 돼 있고요. 이쪽이 텍스트라고 돼 있습니다. 텍스트. 예, 비주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 쓸 때 쓰는 부분이고요. 텍스트는 아까 말한 HTML 코드입니다. 코드. 그리고 이 부분도 이걸 에디터라고 하죠. 쉽게 정확히 말하면 비주얼 에디터고요. 텍스트 에디터예요. 네. 비주얼 에디터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이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B자, 맨 앞에가 B자인데요. 볼드, 이탈리체, 그다음에 리스트업,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점, 아니면 네모, 얘는 좀 더 강조하는 거. 우리 보면은 책이나 잡지죠. 잡지 보면 이렇게 따옴표나 넣고 누가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내용 쭉 들어가는 거. 그럴 때 쓰는 거. 이거는 줄 간격들 이렇게 종렬, 여기는 종렬들. 그 외 기타 등등. 기본은 이겁니다. 기본은 이건데 얘가 변화가 돼요. 뭐에 따라서 변화가 되냐? 여기 밑에 조금 이따 보면 외모에 보면 테마가 있어요. 테마에 따라서 에디터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본은 이거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뭐 잠깐 뭘 바꾸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색을 쓰기 아까 좀 다르잖아요. 예,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플러그인 할 때. 예,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셋업이고요. 만약에 이 탭을 탭이죠. 탭을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로. 그러면은 매우 심플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코드 집어넣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 글쓰기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설프게 보이죠? 쭉 해서 여기를 볼드 굵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커졌죠? 하물며 지금 글씨 크기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테. 이건 잘 보이네요. 여기 앞에 위는 제목 1, 2, 3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폰트 크기인데 우리가 보통은 몇 픽셀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텍스트 에디터를 들어가서 코드를 해도 상관없으시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처럼 편하게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네. 에디터라고 플러그인 하면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TIMC 플러그인이라고 있어요. TIMC 맞나? 네. 맞을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냐? 이걸 바꿔주는 애들이 슈퍼 에디터라고 해요. 슈퍼 에디터들이 비주얼 에디터라고 하고 슈퍼 에디터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좋은 녀석들이.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쓰는 것처럼 변화가 짠 됩니다. 좀 더 쉽게 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공개하기를 하면은 짠 하고 나와요. 근데 아직은 공개하기가 좀 이르고요. 왜냐하면 설명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여기 보면 미디어 추가가 있습니다. 미디어 추가. 예, 다 웨딩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미디어 추가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 추가는 뭐냐? 미디어가 뭐가 있죠? 예, 영상, 이미지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왜냐면 그냥 이미지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냥 일반 파일로 올리려고 하신다. 그럼 zip 파일, ZI 파일 있잖아요. 압축 파일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요령을 알려드리냐? 보통 그러니까 웹 호스팅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집의 크기가 한정돼 있어요. 정말 내가 돈이 많아서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낸다. 그러면은 용량을 아주 그러니까 뭐 큰 집을 사용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해요. 실제로도 있으셔도. 왜냐면 우리 구글 드라이브 다 아시죠?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데이터 올려놓고 거기에서 공유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구글 드라이브 16기가인가요? 16기가인가요? 하여튼 꽤 용량이 있죠. 근데 그 용량을 만약에 호스팅을 그대로 쓴다. 그럼 호스팅에서는 달달이 1년 연간 보통 그 정도 용량이면은 20만원? 연간 한 20만원, 30만원인가?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그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 형식이 있습니다. 보면은 쭉쭉쭉쭉 있어요. 뭐 표준, 추가 정보, 이미지, 비디오, 인용, 링크, 갤러리. 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로그하고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게 표준이고요. 추가 정보, 이미지, 비디오, 인용, 링크, 갤러리라고 있어요. 네. 글의 형식.
입니다. 그래 형식. 이미지를 주로 내가 이미지만 주로 올려놨다. 그러면 여기다 이미지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미지로. 그러면 이미지를 놓으면은 이미지에 맞는 블로그 스타일이 나와요. 글 스타일이. 인용이 뭐냐? 문구 인용 있잖아요. 이 따옴표처럼. 글 자체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보통입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있고 여기서 무슨 텍스트도 이렇게 인용됐다고 나와요. 이렇게 식으로. 보통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글 쓰면 이렇게만 나와요. 네, 인용으로 누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갤러리 링크 뭐 이렇게 나오면은 비디오는 말 그대로 우리 비디오 아신 바와 같이 비디오만 특화돼서 짠 하고 나옵니다. 걔만. 그리고 인용 링크 링크는 말 그대로 링크 타서 들어갈 수 있게 URL 주소 형식으로 이렇게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갤러리는 이미지 갤러리 스타일로 나옵니다. 이미지가 여러 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원페이지라서 이런데 이런 스타일로 클릭했을 때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나열돼서 정렬돼서 나오고요. 상태 오디오 채팅이 있습니다. 오디오 하면은 밑에 플레이 바가 나옵니다. 우리 mp3 이렇게 오디오 듣는 플레이 버튼처럼 그런 형식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여태까지 써봤는데 이걸 그 형식을 사용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거의 안 해봅니다. 네. 근데 이건 다만 우리나라 실정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다른 데도 그럽니다. 정말 이걸 내가 정말 워드프레스 관리를 정말 애착을 가지면서 이것만 하는 직업으로 있는 사람 아니면은 이걸 다 분리해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기본으로 표준으로 놓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표준 놓고 합니다. 때론 필요하기도 해요. 밑에 나오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나오죠.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태그는 우리 그 태그 많이 쓰시죠?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글 많이 올리실 때 밑에 태그 달으세요 뭐 이렇게 쓰잖아요. 예. 태그를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태그를 왜 달까요? 태그를 그것도 있어요. 예. 예. 분류입니다. 얘 자체 내에서도 또 분류가 돼요.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제작을 하잖아요. 제작 안에서도 분류가 돼요. 분류가 쉽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서치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물론 제목을 기준으로도 많이 하지만 태그로도 얼마든지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얘 자체 내에서도 검색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검색에서 모임이라는 글씨가 들어간 거를 서치를 한 겁니다. 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밑에 보면 태그 구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또 말이 하나가 또 있어요. 특성 이미지라고 있는데 특성 이미지가 뭐냐? 우리 보면은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 지금 보면은 얘도 썸네일이거든요. 얘도 썸네일이고 이렇게 썸네일 있잖아요. 이 이미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특성 이미지가. 썸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썸네일. 오히려 이건 영어가 좀 더 쉬워요. 특성 이미지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얘를 만약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이 그림이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도 뜰 수도 있고요. 안 뜰 수도 있어요. 안 뜨게 해놓으셨네요. 처음 초기 세팅만 해드린 거라서 그 다음부터는 글을 쓰셔가지고 보통 여기 위나 밑에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얘로는 글을 쓴 게 없어. 여기 있다. 얘는 인용이죠. 지금 보면은 이건 링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로 한번 볼까? 인용에 얘도 인용이라서 썸네일이 안 먹네요. 네. 어찌됐든 그런 썸네일을 나타내는 데 쓰는데 사용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미디어는 넘어가고요. 우선은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개하기 하면은 이걸 안 알려드렸네요. 공개하고 나서 그러니까 변경 내용 미리 보기 하면은 이렇게 내가 글 쓴 것이 이렇게 워드프레스 글쓰기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면은 얘는 글에서는 있었는데 얘는 없어요. 뭐가 없냐? 카테고리하고 태그가 없습니다. 카테고리하고 태그는 없습니다. 얘는. 페이지는 주로 말 그대로 고정적인, 그러니까 페이지 안에 다른 거는 담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페이지 자체는 움직여지질 않아요. 페이지 안에 이 포스팅을 담을 수 있어요. 글을. 왜냐면 그렇게 기능이 원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 자체적으로는 계속 유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쓴 이 메뉴, 뭐라고 해야죠? 이 제목을 가지고 보통 대메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메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위처럼 이건 다 페이지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조금 이따 외모 메뉴 설명을 해드리면서 알려드릴 텐데 다 똑같아요. 보시는 게. 근데 페이지 속성이 있고 특성 이미지까지 똑같습니다. 얘는 특성 이미지를 굳이 넣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만 넣어주세요. 얘는 굳이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이 페이지 속성입니다. 이 부분. 이 페이지 속성은 보시면은 얘가 주로 뭘 많이 이렇게 나타내냐, 이렇게 사이드바라고 합니다. 사이드바. 이 사이드바를 말을 한다면은 양쪽을 말합니다. 양쪽.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보시면 여기 지금 왼쪽에 보통 이렇게 한쪽에 지금 이렇게 사이드가 이렇게 사이드 쪽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죠. 이런 걸 바로 사이드바라고 합니다. 사이드바. 이 페이지 속성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 이런 사이드바나 아니면 페이지만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컨텍어스라고 해요. 보면은 우리가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는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넣지 않았지만 위에 구글 맵이 나오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런 페이지들만의 특징, 그리고 이 사이드바. 이 사이드바 같은 경우는 왼쪽 사이드바가 있고요. 오른쪽 사이드바도 있어요. 그리고 위도 있고요. 밑에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보통 많이 그러죠.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사이드바는 이렇게 둘레가 다 있습니다. 위, 아래, 옆에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중에 우리는 보통 왼쪽을 많이 선호를 해요. 디자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왼쪽에서부터 글을 읽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그것 때문에 보통 왼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바로 사이드바.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지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속성입니다. 어떤 거는 어떤 테마에서는 아까 그 페이지 속성에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그거에 관련된 옵션이 물론 따로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만 하면은 이쁘게 모양이 딱 연결돼서 쫙 나와요. 그런 테마들도 있습니다. 이건 또 테마로 또 설명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누르고 공개하기, 미리 보기 하면은 미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댓글이 있는데 우리 댓글 아시죠? 예, 댓글은 이제 댓글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 댓글 관리하는 곳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막 가끔 그런 거 와요. 막 여기로 이 사이트로 와서 돈 투자하세요. 막 이런 거. 예, 저도 밥 먹고 살기가 힘든데 뭔 투자입니까?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해서 휴지통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스팸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럼 똑같은 IP 있으면은 안 들어옵니다. 스팸 신고 들어갑니다. 예. 예, 중요한 이제 외모네요. 예. 약간 좀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호스팅하고 도메인 뭐 이런 기본적인 설명도 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용어가 좀 시간이 이렇게 들더라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테마라는 글씨가 여기 보이시나요? 테마. 네. 여기에서는 테마가 바로 전체적인 차가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바꿔주는 겁니다. 크게 표현을 하자면은 비용에 의해 분류를 하겠습니다. 비용에 의해. 무료 테마가 있고요. 유료 테마가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비용이 아닌 그 아까처럼 말했던 스타일별로 분류를 한다면은 매거진 타입 그리고 멀티퍼포즈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목적성을 띈 테마 그리고 여기에서 인투인 이 회사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원페이지 패럴럭스라고 해가지고 또 말도 표현을 하지만 원페이지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 같이 매거진 타입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멀티퍼포즈 그리고 이렇게 미술 작품이나 이런 거에 의해 한쪽으로 그 뭐라고 해야죠? 그 갤러리 같은 포트폴리오 타입적인 예, 목적에 맞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종류가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예, 쇼핑몰까지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샘플링이라서 이미지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테마들이. 내가 여기서 이제 기획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가 워드프레스로 제작하려는 사이트가 이게 회사인지 쇼핑몰인지 그리고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인지 아니면 뉴스 타입인지 뉴스 타입은 아까처럼 계속 글을 계속 많이 올리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정말 이제 계속 포스팅 많이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뉴스 타입으로 가야겠죠. 등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따라서 테마를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전단 있죠?
어떤 사람이 주로 제 아는 친구가 이제 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단 페이지, 그러니까 원 페이지를 전단 페이지라고 해요. 전단지 보면은 전단 하나에 다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리 많지 않은 회사한테는 참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페이지가 넘겼을 때마다 조금밖에 없어요. 몇 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페이지 넘기고 나서도 되게 좀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도 이게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지금처럼 원 페이지로,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어서 한 화면에 모든 걸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효율적이고, 그리고 보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회사나 좀 서로 간의 민망함이 좀 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원 페이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목적성에 따라서. 예. 그리고 이벤트 랜딩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또 특화된 워드프레스 테마들도 있습니다. 이게 테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마를 내가 손쉽게 자주 내가 보고 싶다. 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테마포레스트.net. 여기에 보시면 또 워드프레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메뉴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네. 여기 가보시면은 워드프레스라고 해서 파퓰러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스타일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특화된 애들도 있고요. 레저베이션이라고 해서 숙소 있잖아요. 숙소 예약하는 거도 있고요. 그리고 웨딩이라고 해서 웨딩, 우리 요즘 모닝글로리가 어느 회사가 워드프레스로 이 모바일 접접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지금 솔직히 아까 그 사이트는 모바일 접접장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다시피 웨딩 인비라고 돼 있는 것이 인바이티드, 그냥 웨딩 인비라고만 해놨는데 보시면은 여기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얘가 좀 빔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녹화된 거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돼서 워드프레스 웨딩 파트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교육 파트에 특화된 테마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요, 멀티퍼포즈는 다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멀티퍼포즈를 좀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테마 포레스트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워드프레스를 빨리 이해하고 내가 워드프레스를 좀 더 잘하고 싶다라고, 단기간에 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항상 늘 팁으로 알려드리는 게, 늘 들어가서 무슨 테마가 있고 이 테마가 어떤지를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좀 더 빨리 익숙해지고 본대로 많이 본 만큼 내가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가셔서 여기 파퓰러 아이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바다 이 테마는요, 부르의 1위를 몇 년째 차지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몇 억을 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58달러인데 우리나라는 6만원인데 최초에 50달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하물며 이 아바다가 어떤 분들은 아바다가 워드프레스 테마는 아바다 테마만 있는 줄 아는 분도 계세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요. 그리고 아바다를 구글에서 워드프레스 아바다 테마 딱 워드프레스 아바다 테마 타면은 아바다에 대한 모든 기술 집약된 사이트가 그냥 있어요. 한글 사이트가. 이걸로 이렇게도 변형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설명도 다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바타 테마 뭐 한글 적용하고 뭐 했을 때 오류났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막 그런 것까지 하물며 그럴 만도 해요. 얘가 거의 2년인가 3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카운트가 나와요. 지금 1620 세일인데 이게 1년 단위가 아니고요. 월 단위, 그때는 2주 단위였던가 월 단위였던가 돼요. 그러면은 얘가 보통 못해도 한 3천, 2천인가 3천씩 치거든요. 그럼 6만 원에 한 달에 계산을 하시면은 2, 3천 친다고 한다고 하면은 계산해 보시면은 한 달에 수입이 한 2천? 2천만 원, 2천만 원이 넘나? 6만 원에 그러니까 아니 되게 하여튼 계산이 많네요. 정말 어디서 이렇게 많이 벌었지 얘네들? 예, 하여튼 테마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돈을 떼돈 벌고 있습니다. 이 회사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알기로 몇 명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테마 하나 잘 만들면 이렇게 좋습니다. 예, 주로 제가 잘 사용하는 게 얘도 많이 쓰고요. 여기 비테마도 좀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테마들을 거의 절반 정도는 거의 다 써봤네요. 예. 절반 정도는 써봤습니다. 얘는 이제 사이파 같은 경우는 매거진 타입에서 부르의 또 그거죠. 스터디셀러이고 베스트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우선 파퓰러에 있는 걸 테마를 가지고 제작을 한다면은 거의 손해 볼 것은 거의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마 포레스트 말고도 구글에서 워드프레스 유료 테마 하면은 엄청 많이 뜹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전 테마 포레스트만 하나만 우선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찾아보셔서 해보시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테마 포레스트가 선두였습니다. 선두를 했고요. 맨 처음에 거의 시작을 했고요. 워드프레스 테마를. 그리고 얘네가 이 테마 이렇게 등록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좋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얘네들을 많이 쭉 보십시오.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서 라이브 좀 살짝 느린데 너무 많이 키워놔서 그런가 라이브 뷰를 보시면은 이렇게 데모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링 된 데이터들을 나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노엘이라는 걸로 했다. 들어가기. 들어갔어. 이렇게 나오죠. 이런 형식으로. 얘는 이런 형식으로도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영어가 되시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얘가 어느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 그러니까 간단한 리뷰가 있어요. 얘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것도 나중에는 초반에는 이제 전체적인 라이브 뷰만 보고서 이거 사야지 하는데 나중에는 이걸 꼼꼼히 보시면은 여기 테마 피처스, 그러니까 테마의 특징에 보면은 어떤 기능과 이런 것을 꼼꼼히 보시는 것도 더 나중에 이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걸 다 보고서 이제 테마를 이제 어떤 걸로 사용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거든요. 초반엔 저도 그냥 라이브 뷰만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겪었던 얘기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테마 프레스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위젯이 있습니다. 위젯이 주로 뭐 하는 녀석이냐? 여기 이걸 보죠. 이렇게 위젯에 보면 지금 여기
예, 이걸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위젯을 보면은 위젯도 테마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위젯에 등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예, 위젯에 등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기 아니고요. 왼쪽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 부분들 이게 테마에 따라서 또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테마에 따라서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테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기본적인 거는 고정적인 건 있죠. 늘 예를 들면은 태그 그룹, 텍스트, 최근 댓글, 사용자 메뉴, 글 목록, 검색, RSS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녀석들이에요. 이거는 테마를 설치하든 안 하든 기본 테마로만 무조건 기본 테마로 워드프레스를 최초 설치를 하면은 기본 테마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면 뭐 이벤트 리스트, 레볼루션 슬라이더 해가지고 막 몇 가지가 막 있어요. 이거는 테마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검색, 최근 글 얘는 그냥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되고 얘 빼고 싶다. 빼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 이것보다 더 놀랄 일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예. 메뉴 보면은 진짜 코드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내가 저걸 왜 어렵게 만들지 메뉴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그거 나름대로의 보람은 있으셨을 겁니다. 예. 이론은 안 되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과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위에 얘는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서치, 검색 그걸 달았고요. 맨 위에다가 두 번째는 메뉴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메뉴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원래 그냥 텍스트로 했습니다. 텍스트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예. 위젯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그리고 참고로 위젯은 뭐하고 많이 관련있냐 지금 왼쪽에 붙어있죠. 사이드바입니다. 사이드바하고 묶여서 지내는 아이입니다. 사이드바는 말 그대로 위치 근데 이 안에 알맹이를 넣는다 위젯 네, 사이드바만 설정하면은 없을 수도 있고 기본 테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넣어놔요. 세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5가지인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 그대로 쓴다 그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넣다 뺐다 하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메뉴가 있네요. 짜잔. 예. 정말 중요한 거 메뉴네요. 예. 지금 우선은 주 메뉴로 설정을 해놓죠. 메뉴 설정자. 메뉴가 어디 나타나냐? 아 여기 있네요. 지금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좌측에 있어요. 죄송해요. 보통 위에다 놓는데 이 테마는 좌측에 있어서 뭐 홈, 더 웨딩, 포토 앨범, 게스트북, 결혼식장 오시는 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보면 홈, 더 웨딩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내가 뭔가 하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아까 페이지가 주로 메뉴가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페이지에서 그리고 페이지가 또 상단에 있어요. 넣고 싶은 내용을 뭐 이런 퓨처를 딱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메뉴 저장 그리고 다시
여기 F5번이나 컨트롤 R을 누르시면은 딱 나와요. 나오죠. 순서 바꾸고 싶다. 아유, 순서야 뭐 일도 아니죠. 예, 두 번째로 올라가고 싶다. 급상승했습니다. 예, 올라와 있죠. 퓨처. 그럼 위로 이렇게 내려 있는 거다. 옆으로 내는. 그러면은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오는 격이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내리면 이 밑으로도 또 나오던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보통 뭐 우리는 이게 대메뉴, 그건 뭐 소메뉴 뭐 이렇게 말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카테고리 뭐 두 번째 카테고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뎁스라고 합니다. 1뎁스, 2뎁스. 깊이죠. 왜냐면 얘 말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해서 뎁스라고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1뎁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여기 들어가.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메뉴 저장. 잘 안 보이시면은 안 보이셔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럼 다시 컨트롤 R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생기네요. 짠. 예. 그러니까 이해 가시겠죠? 짠. 이게 메뉴가 만들어지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HTML이나 CSS를 가지고 이걸 꾸민다고 한다면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픈. 저도 솔직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픕니다. 아주 최초에는 이런 게 HTML 4.0, 5.0 이런 것이 없을 때는 플래시로 이런 쫙 내려오는 것을 만들 때는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10몇 년 전에. 기억할까? 진짜 그때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나는 왜 그때부터 이걸 만들었지? 왜 웹 디자인을 왜 해봤지? 제가 98년도부터 했어요. 웹 디자인을. 저희 학교 거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거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부터 같이 참여해서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되게 이 메뉴 하나 한 방에 그냥 갔습니다. 워드프레스. 야, 그냥 되네. 그러면 얘 밑으로 또 뒤로 또 하나 또 넣고 싶어요. 이뎁스죠, 이뎁스. 이뎁스도 한번 보죠. 짠, 짠. 예.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가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막 10뎁스, 뎁스가 10개도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테마에 따라서 이거를 2뎁스, 3뎁스까지만 막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회사지? 하여튼 회사에서 좀 손 좀 봐달라고 해서 뎁스를 또 넣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너무 보는 사람들도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다고도 말씀드리면서, 그럼 우선 그래도 이 매뉴얼대로, 이 스토리보드대로 좀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해드렸더니 뎁스가 2개 들어가고 3개째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기본 원칙적으로는 뎁스는 더 들어갑니다. 근데 테마에 따라서도 막아놓는 애들이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 우리 보면은 딱 클릭했을 때, 메뉴를 클릭했을 때 들어가지진 않고 그냥 메뉴에 그냥 뭐라고 해야지? 이름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해놨구나, 걸어놨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내라고 하면은 교회 안내만 있고 누르면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과 달리 다른 곳으로 할 때 말 그대로 링크입니다. 링크.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네이버라고 쳐볼게요. 만약에 빈 걸 만들고 싶다. 블랭크. 그냥 글씨만 넣고 싶다. 그럴 때는 항상 샵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이게 기본적으로. 배워서 샵이 주로 하는 게 비워주는 역할입니다. 비워주는 역할. 그리고 여기 메뉴라고만 적어보겠습니다.
메뉴, 그리고 저장. 예, 커맨드 R, 컨트롤 R. 메뉴 있죠. 눌러도 열심히 눌러도 아무데도 안 가요. 샵이기 때문에. 네, 메인 페이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메인 페이지에 메인 페이지는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퓨처로 들어갔을 때 메뉴 누르면은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아무런 기능이 없고 그냥 표시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표시만. 예. 반대로 링크에서 여기 네이버로 가기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이버 주소를 눌러보죠. 짠. 그리고 메뉴 저장. 네이버로 바로 가기 나왔죠? 짠 누르면은 네이버로 바로 가요. 그리고 내 페이지마다도 주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게스트북이라고 하면 이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얘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다시 한번 설정해 보죠. 네이버 바로 가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해서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메뉴 저장 하고 네이버로 바로 가기 눌렀으면은 게스트 짠 하고 가요. 링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유롭습니다. 예, 자유롭습니다. 예, 링크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여기서 많이 안 써요. 메뉴로도 보낼 수가 있는데 왜 많이 안 쓰냐?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게 매거진 타입이다. 그럼 다이렉트로 다 써요. 그냥 저는 대부분. 근데 이게 매거진 타입이 아니라 일반 회사 타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활용도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안 해요. 이런 형식으로. 그거는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원페이지, 뭐 무슨 페이지, 멀티퍼포즈, 뭐 쇼핑몰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가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아셔도 이제 이것까지만 이해하셔도 워드프레스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테마에 따라서 내가 유동적으로 그거를 습득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테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워드프레스 얘를 딱 누르면은 여기 테마 포레스트만 해도 지금 5,509개가 있습니다. 막 그러시는데요. 예. 근데 몇 개를 만들어 보면은 몇 번 해보시면요. 다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해가지고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걸 많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봐서 물론 얘 대시보드까지는 볼 수는 없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구나, 얘가 어떻게 이런 모양까지 이런 스타일까지 또 워드프레스는 구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만약 제가 숙제를 내드린다고 한다면은 테마 포레스트 가셔서 여기 파퓰러 아이템 있잖아요. 예, 아이템들을 쭉 다는 아니더라도 상위 랭킹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봐주세요. 한 둘레 20위권 안에라도 20개 정도 사이트를 한번 쭉 처음부터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쉽게. 근데 이게 이제 하루에 이제 뭐 오늘은 그렇게 보시고 뭐 내일부터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못 보신 것들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아 이렇구나라는 게 이렇게 감이 오십니다. 예. 감 떨어지라고 이렇게 막 흔들어야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얘도 봐야 감이 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워드프레스의 이제 용어들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예. 정말 플러그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테마는 지금 외모라고도 쓰여져 있죠. 외모의 대메뉴 안에 그 밑에 테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인 스타일을 관장하는 것은 테마라고 하면은 이 스타일을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능력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쇼핑몰이 그 대표적일 텐데 그 쇼핑몰 결제하는 우커머스부터 시작해서 한국형 결제 시스템, 그리고 예약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 그리고 여행사, 그리고 뭐 맵인데 맵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네이버 맵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 그리고 슬라이더라고 해서 지금 이런 거, 이게 지금 옆으로 지나갈 텐데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거 다 플래시로 했잖아요. 근데 플래시 안 씁니다. 절대 플래시 없습니다. 하물며 이거 말고도 더 재밌는 거, 이렇게 하면 여기 얘네들 움직이죠. 마우스에 따라서. 예, 플래시 아닙니다. 예, 플래시 아닙니다. 이것도 이것 자체도 구글 맵도 플러그인입니다. 다 플러그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영어 이제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팝업도 플러그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수강 신청하기 해가지고 밑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이 폼 있잖아요. 양식들. 예, 이런 것들도 다 플러그인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예. 이런 것들, 양식들. 예, 이런 것들이 다 플러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풍성하게 해주죠. 풍성하게 기능들을. 하물며 우리 소셜 있잖아요. 소셜 같은 경우도 쉐어 하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쉐어.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있고요. 하물며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최근이라기보다는 꽤 됐죠. 그래도 한 5, 6개월, 6, 7개월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리안 소셜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쓰는 소셜들 있죠. 뭐 페이스북 그런 건 다 기본적으로 쓰지만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들만의 또 특화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 카카오톡이죠. 예. 밴드도 있고 밴드도 있고 라인도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활성화를 안 시켜놨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API 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여기다 입력해서 놔주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더라도 이걸 와서 누르면은 다 뿌려집니다. 쉐어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예. 예,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다 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쉐어, 공유, 뭐 예약, 게시판. 게시판을 설명 안 드렸네요. 예, 지금 이런 게시판이잖아요. 이런 게시판들도 자체도 게시판 자체도 한국형 보드가 없었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런 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커스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튜닝이죠. 튜닝, 쉽게 차로 말하면 튜닝,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색했어요.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부분들이 개발하고, 그리고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K보드나, 이게 K보드거든요. 보통 K보드, 킹콩보드, 아이보드. 최초의 우리나라 한국형 게시판은 MH보드라고 있어요. MH.
보드라고 있거든요. 지금 그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보드들이 있습니다. 한국형 게시판 보드들이. 예,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플러그인들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옆에 아까 위젯에도 특별한 기능들 같은 거 넣을 때 그것도 다 기능이잖아요. 특별한 기능. 그거는 다 플러그인들이 해주는 겁니다. 플러그인도 딱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 무료, 유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신 테마하고 플러그인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 확실히 유료 테마가 훨씬 좋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이걸 많이 워드프레스의 이해가 높고 많이 만들어 보고 커스텀이나 이런 것이 좀 잘 된다. 그러면 무료도 뭐 그때 되면은 제 말이 뭐 필요 없죠. 알아서 다 무료로도 충분히 사이트를 막 다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플러그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료든 유료든 큰 차이가 있다면은 무료에 없는 것이 유료에 있어서 유료를 쓰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강 있잖아요. 인강. 예. 인강에 관련된 인터넷 강의죠. 인터넷 강의에 관련된 그 제어하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도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예, 유튜브 비메모에다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렇게 보이게 하거든요. 하물며 그런 것까지도 있어요. 근데 무료에는 그런 것이 없겠죠. 유료하고 무료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약간 좀 세련됐냐 세련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지. 저도 보면은 정말 거의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무료가 더 많을 때도 많고요. 예, 다 유료로 쓰지 않습니다. 예, 유료가 다 좋을 수만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중에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플러그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페이지 빌더라고 해가지고 페이지를 내 맘대로 레이어를 위치나 그리고 이런 칸 있잖아요. 전체적인 칸 같은 경우를 내 맘대로 설정해주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내 맘대로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죠. 설정해주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게 페이지 빌더라고 하는 녀석들인데요. 이거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페이지 빌더라고 플러그인을 딱 치면은 몇 가지 대표적으로 세네 가지가 뜨고요. 그 밑으로도 몇 가지가 있지만 솔직히 좀 장담을 못해요. 제가 좀 사용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 테마에 따라서 호환의 능력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상위 1, 2, 3, 3개는 호환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변화되는 것도 이것도 다 플러그인입니다. 이렇게. 예, 이런 뭐 애니메이션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플러그인인데, 기본적으로 페이지 빌더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비주얼 컴포저라고 있습니다. 비주얼 컴포저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한국형 보드를 쓸 때는 많이 쓰는 게 K보드를 많이 쓰고요. K보드 그냥 K보드예요. 예.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슬라이더 아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렇게 지나가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녀석들이. 물론 그 외에도 정말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어 슬라이더하고 리볼루션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예, 화려하고요, 좋고요. 예, 보통 그걸 기본 플러그인으로 잡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더 넣어서 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강의가 좀 여유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최적화하는 작업을 알려드릴 거예요. 속도를 올리는 거.
그런 말씀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드프레스로 하면 속도 좀 느린다는 말도 좀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고 빵빵빵빵 뜨게도 됩니다. 예, 최적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것도 플러그인하고 그건 약간 코드 수정들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이게 아니죠. 아까 지금 보통 여기 위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통 어떤 분들은 뭐 대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배너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보통 얘가 우리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그러니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용어로서는 얘가 슬라이더라고 많이 말하고요. 아까처럼 메뉴가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이게 1뎁스, 2뎁스라고 2뎁스라고도 말하고 영어나 한글이나 그 차이니까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대시보드라는 거, 그 다음에 플러그인, 테마가 어떤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페이지는 어떤 역할 그리고 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습득을 좀 하셨으면은 학습을 좀 더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은 바로 이제 호스팅 회사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카페24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주로 카페24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후이즈도 있고요. 가비아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거 쓰라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가 설정되려면 환경 설정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카페24를 만약 사용한다면 10기가 광호스팅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대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가격도 이렇게 있고 이거 한 달 월 사용료고요. 연간 사용료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용으로 뭐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FTP 뭐 비밀번호도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서버 환경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가짜 등록을 했는데 7400원 안 낼 겁니다. 가짜 등록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카페24 그 회사한테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야기 때문에 보시면은 물론 1차적으로 인터넷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뭐 후이즈든 가비아든 뭐 어디든 할 거 없이 보시면은 PHP 5.5 이거 적어두셔도 좋고요. 이거 강의 내용 보셔도 좋고요. 다시 MySQL 5.x 그 다음에 유니코드가 UTF-8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환경 아니면은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냥 웹 호스팅만 내가 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맞아야 합니다. 다 서버 환경이 맞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은 호스팅하고 도메인 샀으니까 도메인 사는 건 상당히 쉽거든요. 도메인 이름 쳐가지고 샀으니까 그걸 저한테 딱 보내주세요. 제작 좀 해달라고. 도메인 가지고는 제작이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가지고요. 우리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 집을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집은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찾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소가 필요하죠. 예. 예, 그 주소가 바로 도메인인 겁니다. 도메인. 물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 무료 도메인을 줘요. 근데 이거 가지고 특별히 뭐 네이버나 이런 검색 사이트 등록도 검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을 해도 내 사이트가 잘 검색이 거의 안 돼요. 잘. 그래서 뭘 써야 하냐? 그러니까 도메인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아까 전에 그 최초의 이야기처럼 만약에 도메인만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집이 없으니까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넣어야 하는데, 예, 집을 꾸며야 하는데, 집 지붕도 이쁘게 달고, 유리창도 달고, 뭐 집 내부도 만들어야 하는데, 내부 넣고 주소만 먼저 주시면은, 공간이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호스팅이라고 하고, 그리고 누구나 그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도메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주소라고 하는 게 바로 도메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연습 삼아서 하신다고 하면은 호스팅까지만 있으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내가 내 사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회사 사이트를 만들려면은 두 개가 다 필요하겠죠. 무조건. 예, 호스팅하고 도메인 두 개가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꼭 두 개가 다 있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FTP라는 게 있습니다. FTP. 우리 막 그걸 나열해서 막 말씀드리면은 막 프로토콜, TCP/IP 말 많거든요. 그걸 어려운 거 말고요. 어렵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내가 내 방에다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올리는 거. 그러니까 내 방을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그냥 접속이 안 됩니다. 예. FTP 접속기라는 게 있어요. 접속 프로그램이 있어요. 파일질라라는 게 있고요. 파일질라 그리고 RFTP 지금 R 드라이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두 개가 그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꼭 항상 설치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워드프레스뿐만 아니라 웹 디자인하기 위한 기본 셋업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워드프레스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입니다. 웹 디자인 기본. 그러면은 이게 준비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오늘 쉬지도 않고 지금 1시간 40분을 떠들었습니다. 만약 쉬었으면은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